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6% 상승, 코스닥은 1.38% 나란히 좋은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뭐 이때 코스피는 오버슈팅이 나올 때 이제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 구간에서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조정 라인은 한 3,000포인트 언급 드렸었고 3000이랑 21선 요렇게 이제 올라올 건데 여기를 아마 여기까지는 뭐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주 건강한 좋은 조정이다 해서 지지받고 돌아 나가는 상황으로 저는 좀 개인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주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고요. 뭐 이제 어제 엊그제께는 좀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좀 조성이 됐었지만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이런 식의 어떤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우리가 패닉을 느낄 만한 조정은 나오기가 지금 시장 분위기로서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본다. 다만 어저께까지 이렇게 이제 빠지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해놓고 비중까지도 뭐 언급을 좀 드렸었죠. 혹시 이제 풀 비중으로 주식을 내가 좀 이 정도 구간에서 가지고 있었다면 요날 이렇게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변동성이 커졌다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죠. 이 구간에서. 그랬다가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렴 구간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상방으로 자리를 잡아주면 주식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비중을 뭐 급격하게 줄일 필요는 없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방향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현금 100% 보유, 뭐 완전히 지금 시장의 고점이다. 요렇게는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 뭐 조정의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 줄여서 혹시 내가 이제 여기서 한 100% 가지고 있었다면은 한 많이 줄이면 뭐 한 50% 그래도 한 60에서 한 70%까지 정도 줄여주면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21선을 깨고 떨어지면 비중을 좀 더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구간에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여기서 다행히 시원하게 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6, 70% 가지고 있던 거에서 이제 방향이 여기서 뭐 바로 뭐 이런 식으로 뭐 갈 수도 있고 찌글찌글 좀 되다가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 되다가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빼다가 한 번 정도 더 상승 흐름 이어나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박스권 조정 안에서 힘을 좀 비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박스권 안에서 비중을 하단에 올 때마다 조금씩 늘려주는 전략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오면 비중을 또 줄여주고요 눌림 나오면 또 비중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계좌관리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리딩방도 잠깐 화면이 흔들렸네요. 저희 리딩방도 한 90%대까지 유지를 하다가 여기서 꺾일 때 조금씩 줄여서 어제 한 65%까지 맞춰놨다가 오늘 다시 뭐 이제 비중 좀 늘려가지고 한 80%대 맞춰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바로 가주거나 3000대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 나오면 이 박스권 원에서 비중 다시 늘려서 방등 나오면 좀 익절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좀 흐름이 약했기 때문에 950포인트 제가 이평선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950포인트를 아주 크게 살짝 이렇게 깨는 거는 뭐 정확하게 뭐 950 딱 지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살짝 깨는 거는 괜찮다. 근데 완전 이런 식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이 밑에서 받을 준비를 하셔라. 근데 일단은 코스피 따라서 좀 지지를 받는 구간이었고요. 이제 조만간에 코스피가 어느 정도 좀 또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으로 바통이 좀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부터는 슬슬 좀 뭐 지켜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볼게요. 제가 전고체 배터리 처음 한농화성이 상한가 나온 날부터 이 재료의 어떤 그 강도, 크기, 앞으로 더 강할 수 있느냐,
시장의 주도 테마 혹은 섹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아주 앞으로 강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농화성도 뭐 거의 뭐 한 최근에 뭐 며칠이죠? 거의 뭐 사거래일, 사거래일 동안에 한 130%, 30% 가까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상승이고요. 얘도 보시면 이때부터 준비를 좀 해놨던 거죠. 이때 상한가 나오고 나서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딱히 그렇게 물량이 나오는 듯한 모습은 없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거의 뭐 이제 세 달 가까이를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급등시키는 모습.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전고체 배터리 테마는 이전에 이제 우리가 쿠팡에서 겪었던 것처럼 테마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보면 시장에서 이제 그 다른 종목들로 그 수급이 파생이 되게 돼 있거든요. 확산이 되게 되는데 오늘은 또 아바타라는 종목이 어디 있죠? 아바코죠. 아바코라 그랬네요. 아바타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이지라는 종목이 유명한 종목이죠. 이지라는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를 엮으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혹은 뭐 다른 종목들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한번 엮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찾아가지고 좀 뭐 관심 종목 꾸려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CIS도 제가 여기서 오버슈팅이 한 번 정도 더 나오고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워낙 고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의 흐름들 또 머릿속에 그려진다. 지금 테마 자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오늘 일단 오버슈팅이 장중에 또 한 17%까지 나오면서 일단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기존에 3등주 정도로 따라오던 TSI는 뭔가 좀 차트 자체는 사실 조금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예쁘다고 볼 수 있는 차트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지금 1등주 가고 있고 다 이제 슈팅이 나오는 가운데서 TSI도 오늘 예를 들면은 아바코처럼 이런 식의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로서 뒤늦게 슈팅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바코는 상한가를 들어갔다 풀렸죠. 아까 제가 상한가 갔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제 갔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 상한가 일단 들어갔다 좀 풀리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오늘 새롭게 좀 올라온 이지인데요. 얘도 후발주지만 차트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예전에도 워낙 끼가 좋고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 가지고는 있는 종목이고, 뭐 지금 다른 또 새롭게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튀어나오게 되면 테마 자체가 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뭐 죽을 것 같은 테마는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가격대 너무 뭐 쉽게 안 깨고 요 위에서 고가놀이 패턴으로 한번 놀지 않을까 하는 뭐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롤링을 좀 시키다가 한 번 정도 더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혹시 요 가격대를 못 지키고 이 아래 구간으로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요 구간은 충분히 분할 매수가 유효한 구간으로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쿠팡은 어제 제가 어제 엊그제 뭐 계속 멘트 드렸던 것 같아요. 동방은 요날 제가 뭐 첫날 상한가 풀리고 눌림 한 번 정도만 뭐 수익 내고 나오시고 노려보시고, 그 다음은 길게 장대 음봉이 좀 떨어지면서 4,000원까지 갭을 메우는 하락 구간이 나오면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매수 타점 잡아보시라고 방송에서 멘트 드렸었고, 어제 제가 슬슬 이제 매수 유효한 구간이 나온다, 여기서 한번 일단은 매수해보고 더 밀리면 요 정도 구간,
그래서 한번 아무튼 이제 가격대를 우리가 이제 존의 개념으로 영역의 개념으로 보시면 한 요 정도 구간을 매수 유효 타점을 한번 보시면 어찌됐건 얘가 11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 5일선에서 반등이 안 나왔으면은 뭐 5일선이랑 11선 사이에서는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이 정도 어떤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녀석들은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떨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매수 유효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시원한 아주 큰 반등이 나왔고요. 얘도 뭐 쉽게 이런 식으로 뭐 흐름 죽기보다는 요 안에서 또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일단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인타파크도 지금 단기 과열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또 트렌드라면은 뭐 단기 과열에서 뽑아 올려버리는 트렌드가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파크도 뭐 그렇게 한번 흐름 가져가 볼라나 하면서 이제 보고 있기는 한데, 이제 종목 자체가 막 그렇게 가볍게 올려버릴 또 그런 잡주 느낌은 또 아니기는 해서 어떻게 될지 일단 지켜는 보고 있지만, 이 꼬리를 제외하고 여기 이거 꼬리 빼버리고요. 뭐 시가 혹은 종가가 형성이 되었었던 3천 뭐 250원 라인 정도를 만약에 뚫어주면 이런 식으로 또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제넨세 관련주가 얘네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사실 오늘 한국파마가 상한가 풀릴 거라고 봤는데 상한가 또 들어갔고 필룩스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오늘 새롭게 골드 퍼시픽이랑 3번전자까지 엮는 굉장히 정말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뉴스로도 뭐 그냥 위탁 생산 정도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명 공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냥 맘먹고 올려버리는 거죠. 최근에 그냥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유통 주식수 어떤 물량을 이 뭐 컨트롤하는 세력들이 잘 좀 뭐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5연상을 갔는데 뭐 5연상까지는 솔직히 좀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갭 굉장히 높게 띄우고 상한가 근처에서 찌글찌글 하다가 저는 이런 식으로 음봉이 형성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고 나서 21이죠. 내일 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에 한번 파동 나오다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마무리되는 패턴, 요 패턴으로 저는 좀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일이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이등주로 따라오고 있는 필룩스가 내일 굉장히 좀 갭이 높게 뜬다거나 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골드 퍼시픽이나 삼본전자도 내일 뭐 시간에는 웬만하면 뜨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장주가 다음날 거래 정지일 때는 2등주, 3등주, 뭐 4등주 이렇게 후발주들이 대장주가 거래 정지 먹은 이 하루 동안에 굉장히 큰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기대감이. 그래서 대장주가 다음날 거래 정지됐을 때, 그러니까 급등 혹은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거래 정지다 그러면은 후발주를 좀 골라가지고 종가 베팅 하시면 다음날 시간에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도 뭐 삼본전자도 시간에서 조금 일단은 오르고 있고요. 내일 뭐 필룩스랑은 아마 갭이 좀 상당히 높게 뜨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파마는 이제 거래 정지되고 다음 날이 되면은 아마 풀리겠죠. 6연상까지는 솔직히 좀, 야, 뭐 박셀보다 더한 거기 때문에 요건 좀 오버한 것 같고, 거래 정지 하루 하고 다음날 아마 풀리지 않을까요? 풀리게 되면 또 이날 뭔가 좀 첫 눌림, 급등주의 첫 눌림 한번 공략하고, 그 다음은 동방처럼 아주 큰 눌림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5일선 말고 한 11선 눌림까지 워낙 급하게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질 때도 크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 현대차가 또 다시 달리는 뭐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차를
뭐 제가 즐겨하는 뭐 급등 후에 기준선 매매를 현대차를 볼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얘도 뭐 자리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눌림 자리들. 제가 저희 리딩방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급등주 상한가 매매를 하더라도 막 이렇게 리스크가 큰 자리들에서 너무 치열하게 스트레스 받고 막 매수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이너스 10%씩 맞아버리고 뭐 요런 자리들 급하게 막 따라가다가 물리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굳이 우리가 치열하게 매매 안 하셔도요 안전하고 좋은 자리들 잘 찾아서 매매를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본업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전업 투자, 전업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런 구간에서 놀아야 되겠지만 직장인이시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들 너무 좀 좋아하시기보다는 이런 좋은 눌림 자리들 왔을 때 공략을 해가지고 차분히 그냥 뭐 2, 3일 뭐 하루 이틀 혹은 2, 3일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면 뭐 팔고 나오고 본업도 열심히 하면서 주식도 차분히 기다렸다가 수익 내고 요런 자리들을 좀 먼저 찾아다니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등주 막 이런 자리들 너무 좋아하시면 요즘 같은 이 상승장에도 깡통 찰 수도 있고 손실 나기도 쉽습니다. 이런 어떤 안전한 자리들에서의 매매가 마스터 된 다음에 내가 뭐 본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는다거나 장중에 전업처럼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차분히 넘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신 얼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야 되고 뭐 막 상한가 가야 되고 이런 매매들은 사실은 초보분들이 마스터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돈은 잃어도 건강은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안전한 자리들 위주로 좀 찾아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제가 개인 매매면은 이런 자리들을 뭐 저도 좋아하고 하지만 이제 리딩 방에서 회원님들이랑 같이 매수를 하고 같이 매도를 하고 또 회원님들이 거의 다 본업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안전한 자리들 찾아다녀서 좀 편안하게 뭐 장중에 우리 바쁠 거 없거든요. 편하게 매수해서 오르면 편하게 그냥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어떤 자리들 찾아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자리에 너무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종목에 이 종목이 더 갈 종목인가 안 갈 종목인가 그 앞서서는 항상 이 재료를 판단하는 연습. 이 재료가 지속적으로 2파동, 3파동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재료인가, 강한 재료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빠져버릴 재료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 정리를 해드리지만, 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이 테마는 강합니다. 파동이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재료와 그렇지 않은 재료들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면 딱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상한가가 가고 급등이 나와도 재료가 그냥 한번 시세 줬다가 말 것 같다. 혹은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말 것 같다. 이렇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들은 방송에서 그렇게 제가 비중 있게 다뤄드리지 않거나 그냥 이런 이유로 올랐네요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관련주들이 오늘 뭐 좀 좋았죠. 이거는 근데 시장에 너무 이미 알려져 있는 재료라서 요거는 어제 끝났고 셀트리온도 어제 끝났고 TSMC 요것도 뭐 지워도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1.4조 뭐 확대했고 태양광이랑 수소 올인하겠다 뭐 이런 뉴스 있었고 수소차 관련주들은 제가 굉장히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부터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뭐 핫한 테마는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2차전지 이쪽이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수소차로 이 분위기가 안 이어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수소차 보시고 잘 매수해 놓으시면 먹을 거리는 분명히 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수소차 관련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고 아직 어떤 반등이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저희 리딩방도 수소차 하나 매수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뭐 수익 내고 나오면 한번 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도 뭐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폭설 때문에 뭐 제설 관련주 백광산업인가 그것도 그냥 제가 언급만 한번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방송에서 언급을 그냥 보시라고 언급드리는 것과 이거는 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드리는 게 좀 다르잖아요. 어찌됐건 얘도 아직까지는 흐름이 뭐 깨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요 저항대거든요. 요 저항대를 놓고 찌글찌글 하다가 돌파 안착 후에 한번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설 관련주들은 사실 그냥 뭐 테마로서 뭐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죠. 그냥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넣어놓고 보시다가 한 입 정도 그냥 먹고 나오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눈이 뭐 엄청 뭐 월요일인가요? 오다가 지금 또 잠잠한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요거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말았죠. 바이든 취임식이 이제 곧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월 21일 오전 2시니까 보통 우리가 취임식 당일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벤트 당일을 기점으로 어, 시세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면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당일날 혹은 그 전날 좀 빠르면 한 이틀 전까지 해가지고 시세가 많이 났으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시거나 공략을 하시려고 했으면은 뭐 어제나 오늘 정도 미리 좀 공략을 하셨어야 좀 안전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이 재료는 뭐 거의 한 1월 제가 뭐 10일부터 너무 오랫동안 여기다 놓고 많이 다뤄드렸었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린 케미칼 요때부터서 제가 뭐 바이든 취임식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한번 먹을 구간을 줄 수도 있다. 다만 그린 케미칼은 조금 자리가 지금 많이 높으니까 자리가 좀 많이 높으니까 너무 비중 태우시는 맛이라 차라리 오성 첨단 소재를 하시는 게 뭐 나을 수도 있다. 지금 시간외를 보니까 약간의 어떤 흔드는 부분은 있네요. 오성도 살짝 좀 하락세고 한번 오전에 눌렸다가 취임식 당일날 슈팅 한번 빵빠리 쏘고 그 다음에 죽을지 그 부분은 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성 첨단 소재도 제가 뭐 계속해서 봤던 이유도 차트가 결국은 이렇게 가요.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화려하지만 결국은 이 추세로 보면 결국에는 수렴 구간에서 이 5,3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때 안착을 못 했잖아요. 근데 오늘 어찌됐건 안착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일 뭐 이런 식으로 하루 뭐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든 취임식은 우리가 재료 매매의 대상으로서 완전히 재료 소멸로 볼 수가 저는 좀 없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요날 맞춰가지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가 결국에는 앞으로 바이든이 어떤 그 정책을 펴가는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혹은 뭐 대마 혹은 뭐 탄소 중립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감은 뭐 재료는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국이 일회용품을 완전히 이제 퇴출한다. 플라스틱이랑 비닐 이런 것들 뭐 이제 퇴출한다고 뉴스가 있어가지고 관련주인 무림 SP, 무림 페이퍼, 무림 PMP가 급등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뭐 잘은 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할 만한 재료로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주변 테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로 보긴 좀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상승이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택 공급을
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뭐 안철수 씨도 그렇고 어나운스가 이제 릴리즈가 되다 보니까 오늘 건설주들이 좋았고, 근데 지금 신세건설이랑 이화공영은 이재명 관련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뉴스로 해서 건설주들도 좀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한일현대시멘트도 오늘 시세가 좀 낮고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들은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한 저번 주 방송이었던가요? 정말 우후죽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좀 인맥주보다는 정책 관련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더라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맥주를 공략하실 거면 차라리 얘네들 원래 이재명 테마주로 인정이 되어져 있던 애들 거래대금도 좀 실리고 동전주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잠깐 보시면 뭐 성안 이런 애들 동전주 600원짜리 이런 거는 좀 별로 손대고 싶지가 않죠. 그냥 수익을 뭐 내고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종목에 좋은 매매,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에 뭐 안 좋은 종목, 좋은 종목이 어디 있고 뭐 좋은 매매, 안 좋은 매매가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수익 내면 그냥 다 장땡인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또 그렇지만 그래도 뭐 성한 뭐 글로벌 SM 이런 종목도 이제 동전주 너무 좋아하시면 언젠가는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하시더라도 거래대금이 좀 실리고 거래대금도 좀 실리고 뭐 최소한 그래도 1,000원짜리 애들 뭐 10,000원짜리 애들 뭐 이런 애들로 차라리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 관련주는 너무 막 정말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뭔가 좀 손이 잘 안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번 너도 나도 막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슬슬 악재들도 튀어나옵니다. 관련성 없다,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악재가 나와도 세력들이 그냥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올려버리는 거긴 하지만 오늘 이제 성안이 그랬었죠. 이 부분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정책 관련주들은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없잖아요. 인맥 관련주들은 뭐 관계 없음 이렇게 나오면은 좀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수소차 잠깐 언급드리고 말았는데 오늘 LTC가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 뭐 동아화성이랄지 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수 AMS는 영 아니어서 좀 빼고요. 뭐 동화성이랄지 뭐 인지컨트롤스, 두산퓨얼스, S퓨얼셀 이런 애들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여요. 미코도 저희 리딩방에서 일단 뭐 수익권으로 좀 홀딩을 하고 있는데 미코도 요 가격대 17,000원 정도 뚫어주면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수소 관련주들 한번 차분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LG전자도 제가 요때쯤인가요? 방송에서 뭐 이런 식으로 급한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고가권에서 박스권 형태로 가다가 한 번 더 박스권 뚫어주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요렇게 고가권에서 큰 조정보다는 이렇게 이제 박스권 기간 조정으로 빼다가 요렇게 한번 뚫어줄 수도 있겠다. 뭐 원래는 우선주가 대장이었는데 자리들 뭐 다 비슷하잖아요. LG전자도 우선주도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그림 그려질 수도 있고, 뭐 관련주들도 지금 다 모양이 좋습니다. 삼화알미늄도 괜찮고 뭐 삼기도 나쁘지 않고요. 뭐 나인테크는 이미 한번 일단은 시세를 좀 주고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는 갈 것 같은데 참 안 가네요. 여기 딱 두고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뭐 이땐가 언제였죠? 매수해가지고 너무 안 가서, 그러니까 지금 나인테크가 대장으로 치고 가고 얘가 약간 이등주 느낌이었는데 너무 못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수익 일단 익절 내고 나와버리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매수 관점을 가져볼지 말지
고민 중에 있고, 결국 어찌됐건 요거 한번 뚫어주려는 흐름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무지하게 안 움직이네요.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자율주행, 뭐 전기차, 2차 전지, 전고체 이쪽은 그냥 계속해서 뭐 이번 아무튼 시장 흐름이 마무리될 때까지 좀 강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 계속해서 봐줘야 되겠죠. 텔레칩스도 여기 이렇게 이제 전고점 놔두고 비비고 있는 상황 뚫어주면 한번 시세 낼 수도 있겠죠. 누인텍도 상한가 나오고 나서 뭐 크게 가격 조정 없이 상한가 종가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에 방금 왔네요. 시간에가 조금 일단은 뜨고 있고 아무튼 이쪽도 계속해서 공략하면 될 것 같고 무슨 뉴스 있나요? 현대차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뭐 난리도 아니네요. 뭔가 뉴스가 있나 봅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뭐 부품 계열사도 친환경 공략 속도를 뭐 내겠다. 올해를 뭐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일단 뭐 관련된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간에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뭐 위아도 그렇고 뭐 시간에 상한가 가려고 그러네요. 와우, 어마어마하네요. 내일은 또 현대차의 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한번 뭐 보고 넘어갈게요. 셀트리온 애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가격대 접점 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시장만 일단 어찌됐건 시장이 오늘 방향을 위로 가려고 한번 더 생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조정이 없이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가져간다고 하면 얘네들도 이렇게 좀 가다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또 흐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